월요일 아침, 서울은 흐린 하늘과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강남에 위치한 대한타워의 내부, 대한보험 회사의 사무실은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된 건물의 25층은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돋보였다. 일렬로 정돈된 책상들 사이에서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세련된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하느라 분주했다. 키보드 소리, 프린터 소리, 그리고 정중한 인사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유리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아담한 체구의 그녀는 화려한 공간 속에서 작아 보였다. 그녀는 72세의 김복자였다. 빛바랜 한복을 입고 낡고 해진 천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녀의 어깨에 걸친 스카프를 살짝 흔들어 놓았고 초봄의 추위로 인해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은 낯선 공간을 천천히 훑었고 낯설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한 젊은 직원, 류지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곧 경멸로 바뀌었다. 그녀는 동료를 향해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였다. 저 할머니가 여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꼴로 여기 와서 고급 보험에 대해 묻겠다고. 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다른 직원들도 김복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몇몇은 조용히 비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다. 화려하고 바쁜 공간 속에서 김복자 여사의 등장은 마치 정교하게 편곡된 음악 속에서 어긋난 음표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주변의 비난 섞인 시선과 경멸 어린 속삭임 속에서 느껴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복자 여사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리셉션 직원인 젊은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복자 여사의 낡은 한복과 해진 천 가방을 흘끗 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류지연 상담사의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급 상담 테이블입니다. 지연 상담사님께서 도와드릴 겁니다. 복자 여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지현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서자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막았다. 여기서 보험 상담을 정말 받고 싶으신 건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고급 보험은 어르신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자 여사는 잠시 멈추더니 가느다란 손으로 해진 가방끈을 살짝 쥐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보험이 비싸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지루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험의 최소 월 납입료는 300만 원입니다. 어르신 모습으로 보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시간 좀 낭비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사무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몇몇 동료들은 웃음을 참으려 했으며 복자 여사를 마치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듯 바라보았다. 지현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복자 여사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침묵하며 지현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끝내 삼킨 듯한 눈빛이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복자 여사가 돌아서려는 순간 어색했던 분위기를 깨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김민재 상담사를 향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민재는 천천히 다가가 복자 여사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창가 가까운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그녀 앞에 놓으며 보험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자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점차 깊은 감사로 변해갔다. 이런 저를 상대하느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는 목이 메인 듯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제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건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외모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민재의 말에 복자 여사는 감동을 받았는지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한편 사무실 구석에서 지연과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소곤거렸다. 정말 어리석다. 그 시간에 잠재 고객에게나 신경 쓰지. 저 할머니가 돈이라도 있을 것 같아. 민재는 이 말을 들었지만 무시한 채 상담에 집중했다. 그는 복자 여사의 필요와 상황을 세심히 묻고 다양한 재정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제안했다. 또한 복잡한 보험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언어로 설명했다. 복자 여사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성심껏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외모 때문에 저를 무시하지 않으셔서요.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임무는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날 대한보험회사 25층 사무실은 평소처럼 북적거렸다. 직원들은 분주히 고객을 맞이하며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재는 작업 책상 구석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전날 그는 복자 아주머니를 상담한 일로 몇몇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오며 김복자 아주머니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낡은 한복이나 헌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와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김복자 아주머니에게로 쏠렸다. 동료들과 웃고 있던 유지연은 고개를 들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여자가 또 왔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능력도 없으면서 뭘 하러 또 오는 거야. 이번에도 귀찮게 하려는 건가? 김복자 아주머니는 사무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훑어보았다. 전날의 어색하고 주눅든 모습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나는 회사 대표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분 안에 모든 직원을 소집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들렸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유지연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대표를 만나고 회사 전체를 소집하라는 거죠. 여긴 당신이 명령할 곳이 아니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표실 문이 열렸다. 대한보험회사의 대표 이현석이 급히 걸어 나왔다. 그는 김복자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다. 김복자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시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모든 직원을 소집하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유지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15분 후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늘 소란스럽던 공간은 묘하게 적막했다. 김복자 아주머니는 단호한 눈빛을 띤 채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어제 저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투자자로서 제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었죠.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유지연은 구석에서 놀란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김복자 아주머니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타깝게도 이곳의 몇몇 직원들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기는커녕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죠. 이런 태도는 고객의 자존심을 해칠 뿐 아니라 회사의 명성을 망칩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지연에게 멈췄고 유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도 저는 진심과 존중의 가치를 아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김민재 씨,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당신의 태도 덕분에 저는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가 당신 같은 직원을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그녀는 대표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대한보험회사에 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민재 씨가 상담팀장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그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유지연은 숨을 가쁘게 쉬며 할 말을 잃은 채 있었다. 이현석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락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개선해야 할 점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한보험회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 김복자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서로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항상 자신이 선임 상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다. 새로 상담팀장으로 임명된 젊은 직원 김민재는 아직도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사무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재는 자신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는 단지 인턴 직원일 뿐이었다. 그는 부유한 고객들에게 인상을 주는 방법이나 다른 동료들처럼 영리한 판매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비웃음을 당하곤 했다. 그러나 어제 진심 어린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몇몇 동료들이 민재에게 다가왔고 그날 처음으로 그들의 목소리에서 비꼬는 말투가 사라졌다. 민재야,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중요한 고객일 줄은 몰랐어. 민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녀가 중요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지연은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갔다. 잠시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어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판단의 기색 없이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거죠. 사과해줘서 고마워.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김복자가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소박하고 친근한 태도로 들어섰다. 그녀는 민재를 따로 부르고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 씨, 고마워요. 나에게만 잘 대해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덕분에 알게 됐어요. 권력과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힘들었던 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가치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재는 감동하려 고개를 숙였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건 이후 이현석 대표는 회사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결심했다. 모든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2달간의 교육 과정이 열렸다. 이 교육의 내용은 고객이 어떤 계층이나 환경에 속하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다뤘다. 매 교육 시간마다 김복자와 민재의 이야기가 사례로 제시되었다. 과거 민재를 비웃었던 직원들은 조용히 앉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일주일 후 김복자는 이현석 대표, 민재, 그리고 몇몇 주요 직원들을 서울 도심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작은 만찬에 초대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일어나 막걸리 잔을 들고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회사와 제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상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고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친근했다. 민재가 김복자를 차까지 배웅할 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빛에 사랑과 감사를 담아 말했다. 민재 씨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압박에 자신을 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민재는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차가 멀어질 때
그는 대한타워를 돌아보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평범한 직원이었던 그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복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대한보험에서의 큰 변화를 겪은 후 민재는 겸손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상담팀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팀을 헌신적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진정성과 존중의 본보기가 되었다. 새로운 직책에서 오는 압박감이 적지 않았지만 민재는 항상 김복자 여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항상 마음으로 일하세요. 진심으로 임하면 결과는 항상 의미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부는 봄날 저녁, 민재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로 이현석 이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김복자 여사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여사의 금융그룹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을 고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큰 기회가 될 것이지만 쉽지 않은 도전도 될 것입니다. 민재는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 김복자 여사의 그룹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자신이 성장해 온 대한보험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현석 이사는 덧붙였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개인의 성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한 곳에 남아 변화를 만드는 것도 오래 지속될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는 두 갈림길을 마주했다. 김복자 여사의 팀에서 고위 관리자로 일하며 더 큰 규모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는 배운 것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성장한 대한보험을 떠나야 한다. 이미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을 구축한 대한보험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다. 팀을 이끌며 서비스 문화를 개선하고 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규모에서 도전할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별표 열린 결말, 민재의 선택 별표. 민재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고민했다. 그는 김복자 여사가 신뢰와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한 동료들, 특히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지연을 생각했다. 별표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이 민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별표. 더 큰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곳에서 인본주의적 가치를 쌓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별표 현대 사회와의 연관성 별표. 민재와 김복자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존중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과 편견으로 타인을 평가하곤 합니다. 오늘날의 삶에서 진정성, 공감, 존중과 같은 진정한 가치는 유무와 물질적 성과에 의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선입견에 눈이 멀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개인적 야망과 집단적 책임 사이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이 문제에서 더 큰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이를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민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슷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안전함을 포기하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속된 곳에서 깊이 있는 가치를 쌓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